말을 나눴는데 가슴이 더 시릴 때가 있습니다. 같이 앉아 있었지만 혼자였던 순간, 그때 알게 됩니다. 대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차이는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단 한마디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듣는다. 여유당전서. 이 한 문장이 대화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맞는 말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에서 비로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논리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도 마음은 절대 힘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닌 연결이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를 판단받는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이 실제로 깨달은 대화를 바꾸는 마음의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말보다 먼저 건드리는 건 기분이다. 사람은 논리보다 기분에 더 먼저 반응합니다. 맞는 말인데 유독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 그 말 안에 담긴 온도 때문입니다. 대화를 떠올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어쩐지 마음이 상하고 상대의 표정이 차가워 보였던 날. 반대로 별말도 없었는데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괜히 편안해졌던 사람. 이 차이는 말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첫 자리를 마음의 온도로 보았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뜻을 더하지 않으면 마음이 따른다. 여유당전서. 말을 덧붙여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상대의 불안을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사람은 틀렸다는 말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느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말은 금세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아무 말이 없었다 해도 곁에서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는 마음을 살며시 열어줍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말 한마디 없이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던 사람. 그 순간 상처로 가득한 마음이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이해해주려는 몸짓을 말보다 더 빨리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은 머리에 닿고 태도는 가슴에 닿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상한 편안함이나 말할 수 없는 거부감도 전부 태도와 기류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말보다 먼저 표정과 기색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말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이 안심하고 있는지, 숨을 조금씩 좁히고 있는지, 그 작은 기류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첫걸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말해도 기분을 다루지 못하면 대화는 쉽게 틀어집니다. 가까운 사람과 말다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말은 이겼어도 사람은 잃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표정을 들여다봤더라면 그 눈빛 속에 간신히 숨겨둔 서운함, 손끝에 맺힌 떨림, 그 모든 것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한 말보다 따뜻한 기류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첫걸음은 상대의 기분을 살며시 받아주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이 한마디 대신 많이 힘들었지. 이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마음을 얻습니다. 기분을 먼저 다루면 말은 자연스레 풀리고 기분을 놓치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마음은 닫혀버립니다. 사람과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 다시 이어주는 힘은 정답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머무는 태도, 그 태도가 관계를 천천히 살립니다.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사람은 말에 앞서 기분으로 당신을 느낀다. 그 마음에 살며시 머물러주는 것. 그게 말보다 먼저 닿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2부. 조언보다 먼저 해야 할 말. 우리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본능처럼 방법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도와주려는 마음인데 이상하게 대화는 더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원하는 건 해결보다 이해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살피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는 남겼습니다. 조급히 판단하지 말라. 여유당전서. 판단이 앞서면 상대는 더는 마음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지적받는 기분. 지금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는 느낌. 그 감정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를 고치려 들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숨을 고르게 되죠. 말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저절로 풀립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해결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조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때 상대가 듣고 싶은 건 이 한마디입니다.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말 한 줄이 수십 줄의 조언보다 마음을 훨씬 깊게 울립니다. 조언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고 이해는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일입니다. 대화가 깊어지는 순간은 내가 뭘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느낄 때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속상한 일을 겨우겨우 말했는데 너도 잘못한 거 있어. 그러니까 그랬잖아.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누구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싶을까요? 사람은 해결보다 안전함을 먼저 찾습니다. 안전함이 확인되면 그제야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어긋나는 지점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을 덜어내고 먼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내 생각을 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 둘, 상대의 감정을 먼저 듣고 함께 머무는 길. 첫 번째 길은 빠른 듯 보이지만 마음을 잃기 쉽고 두 번째 길은 느린 듯 보이지만 관계를 지킵니다. 대화는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가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언젠가 다 지나가지만 사람이 받은 이해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조언이 필요 없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말보다 숨이 필요하고 정답보다 머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마디가 모든 긴장을 풀어줍니다. 듣고 있어 계속 말해도 돼. 그 말 속에는 평가가 없고 기대도 없고 대신 살아있는 온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길어질 때 조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직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살며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림은 침묵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마음이 다시 당신에게 길을 내줍니다. 조언보다 먼저 해야 할 말. 그 말은 상대를 움직이려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지켜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해결보다 먼저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가장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3부. 마음을 말하게 하는 단 한마디.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문이 열리는 순간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열림을 만드는 말. 그 말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단 4글자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이 누구도 쉽게 방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의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틀렸다는 말을 견디는 것보다 알아봐주지 않는 순간을 더 깊은 상처로 남깁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흘러나온 마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남겼습니다. 먼저 살피면 마음이 스스로 말한다. 여유당전서. 마음을 열려고 애쓰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대화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개선하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을 감추지만 이해받는 순간 감춰두었던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놓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을 찾아온 이는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새 같은 말을 반복했고 슬픔만 쌓여갔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뒤 정약용은 긴 조언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은 대단해 보이지도 현명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잠시 고요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억지로 뒤집지 않고 그저 내 자리에 같이 머물러 주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사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해결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먼저 기억합니다. 지친 마음은 설명이 아니라 안아주는 말을 찾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는 지점은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정답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느낌이 전달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조용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미루고 대답을 늦추는 일,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대화가 잘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 대화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말이 다듬어지지 않아도 그 마음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누군가 내 곁에 앉아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마음속 굳게 잠긴 문이 살며시 열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이해는 마음을 열고 존재를 감싸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사람이 언제나 가까움을 지켜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조금 뒤에 조언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결론을 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말. 너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상대 마음을 가장 먼저 풀어줍니다. 날카로운 말보다 따뜻한 인정이 혼란을 안정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이해를 먹고 버팁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이해가 마음의 숨을 살리고 그 숨이 다시 당신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4부.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들. 대화를 망치는 건 틀린 말이 아니라 맞을 뿐 차가운 말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해가 멀어지는 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말 내용이 아니라 내 편인가의 감각입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내 편처럼 들리면 위로고 반대편처럼 들리면 공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앞서면 정은 뒤처진다. 여유당전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비교입니다. 누군가 힘들다 말할 때 누구는 더한데라고 말하면 대화는 바로 끊어집니다. 그 말 속에는 너의 자리는 작다. 너의 마음은 하찮다. 이런 그림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존재가 먼저 인정받고 싶습니다. 둘째는 판단입니다. 누군가 느낀 감정에 그건 잘못이야.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감정은 논리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스스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증명하려 드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 계산기를 꺼내 사실을 따지고 정확함을 세우려고 하면 대화는 곧 논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존재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힘들다 말했을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조언을 쏟아내거나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분석하려 들던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더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내 마음을 받아줄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거나 아예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대화가 멀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마음을 꺼냈을 때 받아주는 손이 없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는 옳음을 따지기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 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생김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조급히 판단하면 말은 늘 사람을 떠나갑니다.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 할 때 그 말 안에는 애정이 없다는 걸.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은 대부분 정답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끝난 대화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조용히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건네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비교하면 마음은 움츠러들고, 판단하면 마음은 웅크리고, 증명하려 들면 상대는 마음 문을 닫습니다. 대화는 결국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인가, 그걸 가리는 과정입니다. 그 의지가 느껴지면 서툰 말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대화는 내가 맞다가 아니라 네 마음을 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비로소 이어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말이 막힌다면 정답을 말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상대의 마음 문을 조용히 다시 열어줍니다. 사람은 결국 내 편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조용하고 서툴고 짧아도 말 뒤에 깃든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 대화는 언젠가 다시 이어집니다. 5부. 스스로를 이해해야 남도 들을 수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내가 서툴러도 눈치 보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남을 들을 자리가 생긴다. 여유당전서. 자기 마음을 돌본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안의 생각이 더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조언해야지? 뭐라고 위로해야 하나? 저 사람도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상대의 고백은 귀까지 와도 깊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을 줄이고 먼저 스스로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면 남의 말이 흔들리기만 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의 말이 고요히 머물 자리도 함께 생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깎고 비워두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속이 시끄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많고 마음은 좁아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지는 시기. 그럴 때 다른 이의 이야기가 쉽게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알아주기는커녕 내가 더 힘들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건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한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순간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남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내가 지쳐 있다면 그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것. 지금은 조금 버겁구나. 괜찮다, 조금 쉬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은 남의 말에 빠르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보다 저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 여유는 잔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몰아붙이지 않기에 남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자주 꾸짖는 사람은 남도 쉽게 꾸짖습니다. 스스로를 자주 달래는 사람만이 남도 달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말을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밀어내지 않고 단순히 그럴 수 있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긴 설명도 날카로운 분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넓다는 말은 큰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흘러갈 공간을 마음속에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보다 숨이 깊어지고 조금은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상대가 내 마음을 조용히 붙잡아준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마주합니다. 누구는 조언을 원하고, 누구는 위로를 원하고, 누구는 그저 곁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늘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마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피고 보듬을 수 있을 때 나는 타인의 마음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입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조용하면 그 조용함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는 압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대화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정돈에서 나옵니다. 먼저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대화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돌아보면 대화가 남기는 건 문장보다 느낌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말을 이기려 하면 마음은 멀어지고 마음을 들으려 하면 말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우리 곁에 앉게 합니다. 조언보다 먼저 감정을 살피고 판단보다 먼저 멈춤을 건네는 일. 그 태도 하나가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면 그 고요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 보아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할 용기를 얻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마음 앞에서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